챕터 7 마지막 송금. 검찰청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어머니와 은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서 기다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박현우 씨, 잠깐 들어오시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윤복자 씨는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명예 도용 및 사기 피해자죠.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최은서 씨는 공범 혐의가 있으나 강요된 범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수와 전액 피해 보상이 전제 조건입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상은 얼마나 되나요? 검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금액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정만이 주도한 사건이지만 명의상 계좌 소유자는 윤복자 씨였고 실무는 최은서 씨가 담당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재산으로 보상하면 안 될까요?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이정만이 빼돌린 금액 회수가 우선입니다. 은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만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해 주신다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가능하고요. 합의 금액은요? 통상 피해액의 70% 선입니다. 약 2억 2천 정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어머니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마지막 통장이에요. 얼마나 있나요? 검사가 확인했습니다. 520만 원 정도네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적금 해지하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우야. 안 돼. 어머니, 괜찮아요. 은서가 울먹였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피해자 명단 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찾아가서 사정 말씀드려 보세요.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어머니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명단에는 1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김순옥 72세. 주소는 서울 노원구였습니다. 내일부터 찾아가 보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같이 가요. 은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김순옥 씨 댁을 찾았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순옥님. 저희가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우리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은서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그때 그 아가씨. 은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를 속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노후 자금 2천만 원. 다 어디 갔어? 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 나 이제 70이야.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명의를 도용당했지만 관리를 못한 건 제 책임입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들 정말 돌려줄 거야? 네, 약속드립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우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약 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내왔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높은 수익률에 속았어. 은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악한 사람들 같진 않네.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어. 어머니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라도 갚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어볼게. 첫 방문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문전박대했습니다. 어떤 분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6명 중 14명이 합의해 주었습니다. 합의금은 총 1억 8천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예금, 보험, 부동산,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7천만 원 정도 나오겠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벌겠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 이건 제 빚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갚읍시다. 셋이서. 어머니와 은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어머니 병실에서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사온 음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용서해다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용서받아야 해요. 아니야. 널 버린 건 나야. 그게 제일 큰 죄였어. 은서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그 말이 공기를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긴 어둠 끝에 찾아온 작은 빛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어머니는 검찰청에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산 정리 증명서와 합의서들이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은서 씨는 집행유예 선고 예정입니다. 은서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5년간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피해자 보상 완료까지 매월 보고서 제출. 알겠습니다.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하늘은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몇 통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은서에게 엄마는 너를 버렸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었단다. 매달 보내는 돈이 내 마음을 대신할 순 없겠지. 그래도 알아줬으면 해. 내 마지막 송금은 죄가 아닌 사랑이었다는 걸. 언젠가 이 편지를 읽을 날이 온다면 그때는 엄마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렴.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편지 뒷면에는 숫자 4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325. 은서의 생일. 어머니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딸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밀번호에, 모든 기억에 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언젠가 은서에게 전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길고 긴 이야기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속죄의 집.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성북구의 작은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평안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랐고 작은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2층 끝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멀리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은서는 매주 수요일에 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단팥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현우야, 어서 와. 어머니의 얼굴은 3달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여기 공기가 맑아서 그런가 봐. 어머니는 뜨개질하던 목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서, 주려고 만드는 거야. 겨울 되기 전에 완성해야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편의점에서 일한대. 낮에는 봉사활동 나가고.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지. 하지만 그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속죄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한가 봐.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피해 보상 진행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달까지 5천만 원 입금했어요. 앞으로 3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은서도 열심히 벌고 있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엄마였다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은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빠? 은서는 한결 건강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오늘 수요일도 아닌데 휴무 바꿔서 오늘 왔어요. 오빠도 있을 것 같아서.
은서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릴 선물이에요. 어머니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석 달 전 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 어머니, 은서, 그리고 저. 셋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나가던 분께 부탁해서 찍었어요. 우리 첫 가족 사진이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나. 어머니는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방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은서는 어머니를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요양원 식당은 아담했습니다. 10개 정도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액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행복하시죠, 어머니? 응.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은서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어머니는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저야말로요,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1층 로비에는 작은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 명세서를 발견하던 날, 컨테이너에서 은서를 만나던 순간,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찾았을 때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김태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현우 씨, 좋은 소식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이정만 재산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 계좌에서 1억 8천 회수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피해자 보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담이 많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서도 울먹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응.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저와 은서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입구에서 은서가 멈춰 섰습니다. 오빠, 응? 고마워요. 오빠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가족이잖아. 은서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지막 송금은 죄가 아닌 사랑이었다. 20년 동안 이어진 송금.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버린 딸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이어간 속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마침내 닿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 방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가져온 짐 속에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서에게라고 적힌 봉투.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마지막 송금은 죄가 아닌 사랑이었다. 언젠가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단다. 편지 끝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25. 은서의 생일.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은서에게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긴 방황 끝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제나 닿을 수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끝.